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짠돌이 만수르의 짠만입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졌어요. 따뜻해졌는데 무인 카페는 여전히 손님이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오픈하고 장사 안 될 때보다도 오픈하고 나서 장사 안 됐던 그때에 비해서 지금 정말 최악으로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새벽에 장사 끝나고 가서 얼마 못 팔았지만 그래도 청소 한번 하고 좀 정리할 것 좀 정리하고 왔는데 오늘도 보니까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한 10시쯤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나긴 했는데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방서에서 이제 상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소방서가 이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어쩌고저쩌고 골든프라자 건물에 건물주 아니십니까?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시죠? 왜냐하면 구분 상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다 있고 다른 사람들이 관리인을 다 고용을 해서 세입자들끼리 관리인을 고용해서 한 달에 일정 부분 금액을 드리고 한 달에 40이다 50이다 드리고 나서 그 건물의 관리를 맡겨요. 그래가지고 굳이 내가 이 건물이 소방서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서 그래도 받긴 받았어요. 맞으니까 건물주가. 근데 이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여기 건물이 1년 동안 그 소방관리인이 공석이기 때문에 자체 소방 그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1년 동안 안 했다고 그래요. 원래 모든 상가 건물에는 집합 건물, 상가 건물에는 그 소방 시설이 다 들어가요. 다중이용업소잖아요. 그래서 소방 시설이 다 들어가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그 소방 자격증을 딴 사람이 관리 자격증을 딴 사람이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관리를 하게 되면 자체 점검 기간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기간에 본인이 체크해서 부족한 거 있으면 공사해야 되고 이렇게. 왜냐면 소방이 워낙 중요하니까 불나면 다 죽으니까 그런 거를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법으로. 근데 소방관리인이 있는데 만약에 그 날짜가 지나버리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안 내도 되는 돈을 내야 돼요.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넘게, 3차 200만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제가 상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건물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 건물에 상가 하나, 요 건물에 상가 하나, 요 건물에 상가 하나, 요 건물에 상가 하나 이렇게 척척척척 있잖아요. 근데 다들 전화가 없어요. 근데 유독 건물 하나만 세입자들끼리 별로 친하지가 않아. 그래서 관리자가 누가 있었는데 관리비가 나오면 왜 이렇게 나왔냐, 띄어먹는 거 아니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관리자가 못해먹겠다 하고서 나간 겁니다. 당연히 그 건물의 건물주들은 몰라요. 관리자가 나갔는지 있는지. 세입자들이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소방관리 공석이 돼가지고 그 검사를 그 자체 점검을 안 하면 건물주한테 과태료가 나옵니다. 세입자들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자다가 딱 받았는데 그거구나. 자체 점검을 안 했구나 해가지고 저희 세입자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이거 무슨 일이에요?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관리인이 1년 동안 없어가지고 공석이라서 자체 점검도 안 했고 과태료 나온다고 저보고 소방서로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랬어요. 딱 뭡니까? 알고 있었단 얘기죠. 공석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공석이면 왜 새로운 관리자를 안 뽑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건물에 집합 건물이라서 상가가 8개인데 8명의 건물주가 소방서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한 건물인데 건물주가 8명이에요. 집합 건물이라서 지하 건물주, 1층 건물주, 1층에도 상가가 몇 개 있잖아요. 2층 건물주, 3층 건물주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이 다 가야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조건 건물이 여기 있다고 해서 이 근처에서 부천에 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자분들께서 그거를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과태료가 건물주한테 나오면 건물주가 내겠습니까? 세입자가 내겠습니까?
당연히 건물주한테 나오지만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부담을 시키죠. 왜?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세입자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니, 우선 가보는데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나온다고 해서 나한테 오라고는 했지만 만약에 조금 기한을 줘가지고 빨리 관리자를 뽑아서 부족한 부분을 체크해서 해라. 그러면 벌금이 안 나오게 되면 그냥 넘어가겠다 하면 그래, 그러면 건물주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소방시설 해주고 빨리 마무리하자. 대신에 관리자를 빨리 뽑아라. 근데 만약에 갔는데 과태료가 나왔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세입자분들이 관리 소홀이기 때문에 나한테 나오지만 부담 시킬 수밖에 없다. 월세에다가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세입자들끼리 좀 발에 불똥 떨어진 것처럼 막 이제 전 관리자 사장님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관리하시는 분이 오래 계셨는데 갑자기 관두고 나가셨을까 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다른 분한테 이제 부탁도 할 겸 했는데 또 친하시다고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건물 자체가 좀 노후돼가지고 고칠 것도 있고 이제 예전에 관리인이 계시면 수도도 체크해야 되고 뭐 관리비 걷어서 부족한 부분은 공사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관리비를 세입자분 8분한테 청구를 하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어? 뭐 4만 원만 받을 걸 되는데 왜 5만 원을 받냐?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괴롭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관리하시는 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되게 좀 괜찮으신 분인데 좋으신 분이죠. 건물 몇 개 관리하고 계시니까 아유 이 건물은 세입자가 너무 드세고 뭐 고치자고 하면 막 돈 띄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서 서운하셔가지고 관두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저는 1년 동안 몰랐던 거죠. 저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있는 모든 건물주들은 1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건물을 살 때 구분 상가가 있고 통으로 사는 통상가 건물이 있잖아요. 땅까지 사는 그 구분 상가는 구분 등기가 되어 있어서 요 상가 하나만 제가 주인인 거예요. 아파트처럼. 근데 통상가는 주인이 한 명이죠. 대신에 여기 구분 상가는 주인이 뭐 5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건물주가 한 명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를 건물주가 합니다. 근데 건물주가 건물 관리를 하기 싫으면 월세에다가 관리비를 부담시켜서 관리소장을 뽑아요. 이게 이제 보통 통건물이 하는 거고, 우리 같이 조그맣게 구분상가로 사는 곳은 우리가 신경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 쓰는 건 아니고 세입자분들이 장사를 하시면서 관리인을 한 분을 모십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본인들이 걷어서 그 관리자분한테 맡겨서 소방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관리자분이 임차인이 해야 될 소방시설이면 세입자분한테 청구를 하고 건물주가 해줘야 되는 그 소방시설이면 당연히 저랑 다른 건물주분한테 청구하고 이런 일을 중간에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건물이나 구분상가나 어찌됐건 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통건물은 건물주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관리자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체크가 되는데 구분상가는 건물주가 그런 것까지 체크할 뭐 어떤 것도 안 돼요. 연락이 없으니까 이럴 때만 연락 옵니다. 과태료 내라고. 그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이제 세입자분한테 통화를 드렸는데 요즘 이제 장사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전에 관리하셨던 분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부탁을 드려서 건물 관리를 맡기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건물주가 고쳐야 될 건 건물주가 고쳐주고 세입자가 고쳐야 될 건 세입자가 고치고 해서 건물을 관리하면서 조금 사용하셔야 된다. 그냥 월세만 하고 돈만 많이 벌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8명이 세입자가 있고 건물주 8명이 있으니까 총 16명이 한 건물에 책임을 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세입자분들께서 좀 설득해서 전에 관리자분을 좀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구분상가를 사시게 되면 거기에 관리자가 누군지 혹은 뭐 관리자가
따로 없고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그런 이제 소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아셔가지고 과태료가 안 나오는 방향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들은 건물주 핑계를 대고 건물주들은 나 몰라라 합니다.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인 반면에 또 중동에 가서 장사를 하니까 세입자, 제 건물은 아니지만 옆 건물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같은 세입자의 또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가운데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진짜 이런 전화로 잠을 깨면 잠이 잘 안 와요. 하루가 정말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모아서 통건물을 사시면 직접 하시면 돼요. 체크하시면서. 그게 일이니까. 근데 우리처럼 구분상가 투자하는 사람들은 구분상가를 왜 삽니까? 편하게 월세를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관리 없이. 물론 관리는 하긴 하지만 이렇게 통건물처럼 관리를 안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구분상가를 사시게 되면 관리인 전화번호 하나 정도는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알아놓으셔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건물이 그러면 관리인은 건물주 전화번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입자 번호도 다 갖고 있고요. 그러면 건물주는 건물주들끼리 카톡으로 상의하는 방을 만들고 세입자는 세입자들끼리 카톡으로 상의하는 방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관리인이 이제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세입자가 고쳐야 될 거, 건물주가 고쳐야 될 거. 근데 지금 우리 건물은 이 원래 관리인이 계셨는데 세입자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낸 거예요. 근데 우리 건물주들은 다 몰라. 이분이 나간지. 연락 없으니까 건물 관리가 잘 되어 있구나 했는데 관리가 1년 동안 안 되다 보니까는 소방에서 문제 생겨, 물탱크에서 문제 생겨, 과태료 나와, 세입자들한테 안 나오죠. 저희 건물이니까. 저희한테 나오는 겁니다. 안 내도 될 돈인데, 관리비 그거 5천원, 만원 아깝다고 안 주다가, 이렇게 구멍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꼭 건물을 사시게 되면, 꼭, 네, 관리인의 중요성, 관리인을 꼭 좋은 신분으로 이제 좀 모셔서 같이 건물을 좀 잘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관리인은 어떻게 찾냐? 좋은 관리인은 저희 건물 있죠? 옆 건물, 옆 건물, 옆 건물, 앞 건물, 뒷 건물. 보통 잘 하시는 분은 하나를 한 개 하시는 게 아니라 혼자서 한 3개, 4개, 5개 거기를 다 관리하세요. 그래서 좋은 건물주는 그 옆 건물에 한번 여기는 관리자가 누구세요? 이 앞 건물에 여기는 관리자가 누구세요?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이런 거를 다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상가들 중에서 정말 괜찮으신 그 관리자가 계세요. 그 관리자 사장님은 요번에 한파로 온도가 팍 떨어지죠? 그러면 밤을 샙니다. 그 건물에 나오셔가지고. 왜? 자기가 월급은 아니죠. 뭐 어찌됐건 월급이죠. 큰 돈은 아니죠. 4, 50만 원이면. 근데 그걸 여러 개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떤 거 하나라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계속 도르세요. 화장실 물도 살짝 틀어놓고 추울 때. 그리고 비 올 때는 어디 물난리 나지 않나 지하 다 내려가서 살펴보시고 이런 거를 원래 통건물은 건물주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분상가기 때문에 관리인을 고용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팁. 좋은 건물을 사시면 그냥 월세만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관리자를 모셔라. 오늘의 꿀팁. 짠돌이 만수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